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높고 맑은 하늘에 가시거리가 유독 좋은 가을날이지만 주식시장의 가시거리는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미 국채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중동 정세는 악화일로입니다. 불확실성에 갇힌 지수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모멘텀이 부각된 종목과 테마의 움직임은 오늘도 활발했죠. 네, 지난 금요일 서산에서 처음 발견된 소의 럼피 스킨병이 태안, 평택 등 확진 사례가 늘어나며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글벳, 중앙백신 등이 급등세로 강한 시세를 연출했는데요.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계약이 양사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동반 하락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만이 3%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가시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 8월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흑연입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중국 흑연 수출 통제 2차 전지 직격탄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죠. 중국 당국이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를 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인데요. 한국의 2차 전지 음극재용 흑연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3.7%에 달합니다. 오늘 관련주의 흐름 어땠나요? 네,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 중인 포스코 퓨처엠이 강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SKI 테크놀로지, 엔캠 등 소재사는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유일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는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1%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흑연 관련주는 종목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태경 BK가 7%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 흑연 수출 통제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를 이어가기 전에 YTN의 그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유진그룹이 인수를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한국-사우디 경제협력 60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21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과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총 51건으로 지난해 양국이 맺은 투자 협력을 더하게 되면 총 60조 원의 수준에 이릅니다.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완성차와 건설 그리고 방산까지 다양한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죠. 네, 사우디의 연간 5만 대 생산 규모로 첫 중동 생산 거점을 확보한 현대차가 3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사우디 기업 두 곳과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한 코오롱 글로벌은 상한가로 마감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사우디의 670억 원대 고압 차단기 공급 계약 소식에도 힘을 받지 못하면서 6%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2의 중동분 기대감 고조에 주목받는 관련주, 종목별 구체적인 투자와 수주 현황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한국의 사우디 경제협력 확대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료, 현대차,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의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보가 전달이 됐죠. 유진그룹이 3,200억 원에 YTN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또 시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자세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이슈픽 첫 번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2차 전지 직격탄입니다.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 그리고 수출국인 중국 당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중국의 흑연 수입을 90% 이상 의존을 하는 국내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아무래도 배터리 업계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이제 통제라는 점인데 자, 이번 흑연 수출 통제 강화에 담긴 중국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흑연 수입에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까요, 파트너님?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는 이제 AI 관련된 칩을 저서양 칩까지도 좀 수출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중국에서는 자원을 조금 더 무기화하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일단 흑연을 통해서 지금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단 통제가 되었던 금지가 되었던지 간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요 부분에서도 미국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공급 부분에서도 조금 타격이 있는 것 같아서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중국의 본격화되는 광물 무기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점차 2차 전지 업체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료의 앞날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켜주신 사인을 보니까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두 종목 모두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고요. 이기태 기사께서는 다 고 사인을 주시면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두 종목이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지금 다 스탑 사인 주셨잖아요. 먼저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 것들을 좀 경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으로 올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괄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미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네. 최근 들어서 테슬라 실적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네.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 자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인 이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의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 있는 관점에서 단순히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은 좀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많이 올라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분에서는 스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테슬라가 끌어가던 투심도 훼손됐고 IRA의 그런 수혜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스탑을 주셨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기태 기사께서는 다 고사인 주셨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크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하단 박스권을 그려나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들은 좀 수급을 체크하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일 나왔었죠. 모 증권사에서 위탁증거금 100%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코스닥 개인 매도세를 이끌면서 결국에는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나왔었는데요. 거기가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 등 다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급 공백을 갖고 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타 증권사들도 사실 이제는
위탁증거금 그러니까 신용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수급 공백으로 받아가면 어느 정도 팔기 싫은 물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갔다라고 하면 하반 경직성은 좀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도의 이슈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금일 장중에 테슬라에서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원소를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몇몇 종목이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네. 페라이트 자석을 국내에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삼화전기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종목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탈중국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업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악세가 쏟아지고 수급 공백이 나타나면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 팔고 싶지 않은 물량이 뭐 담보대출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받아간 쪽에서는 결국에는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하단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네.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러한 모멘텀을 좀 그러한 이슈를 반등 모색 구간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홀딩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를 40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탈중국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그 강점이 있음에도 지금 무색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부와 함께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특히 뭐 이르면 연내 인조흑연 음극재 국내 생산에 돌입을 하기로 했고요. 뭐 정부 같은 경우도 인증 절차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좀 약속을 했는데 이런 중국의 수출 통제가 뭐 전화해보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지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런 뭐 입을 수 있는 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 뉴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데에 그냥 한 대 더 때린 그러한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칙상으로 보면 지금 2차 전지가 못 오르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네. 중국의 흑연 통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못 오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이것만은 않을 것 아니죠.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 그냥 호재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전의 악재 부분이 그냥 더 엮여서 주가를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차라리 조금은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을 해드린 대로 수요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강하게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없는데 여기서 투심을 더 훼손시켰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하반기에 이제 또 실적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하향하고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다 둔화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그 실적 반등 시점에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하반기 실적 추이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이 시가총액 23조인데 분기의 매출은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합니다. 3분기에는 1.45조 정도 할 것 같고요. 이익은 한 700억이 좀 안 나옵니다. 669억 정도가 이익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4분기 때는 1조 6천억 원 정도의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은 826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둔화되냐 안 되냐 이러한 실적이라는 것보다는 센티가 우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묘연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장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사인을 드린 것은 낙폭과대와 수급 공백에 따른 손바뀜, 거기에 따른 하단 박스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다만 뭐 성장성이 없는 아니면은 이거보다 고평가된 그러한 종목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처럼 소재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쪽이 어느 방면에서나 뭐 반등 시에는 하단 박스권을 강하게 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수급 공백에 따른 데드캣 바운스는 누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지금 내놓을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으니까 홀딩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러면 지금 좀 그 뭐 종목을 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지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예, 전략은 차트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일단 추세 자체는 좀 많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28만 9천 원에서 42만 원 사이 박스 정도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등 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건 좀 아닙니다만은 28만 9천 원이 깨지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걸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는 31만 5천 원에서 1차 저항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이 돌파되면 42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42만 원선 돌파 못하면 일단 줄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목에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에 선을 그어 주셨는데 우선은 두 분 다 이제 하방을 지지를 받는지를 보자라는 의견은 동일하시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업인데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뭐 그런 성장성이 의심을 좀 받으면서 지금 주가도 오늘 뭐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 여기에서도 두 분의 사인은 지금 동일하거든요. 자, 강준혁 파트너께 지금 스탑 사인 주신 이유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스탑 주시는 건가요? 약간 좀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전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가 그 리튬 3원계 전지를 일단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일단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이고 불이 안 날 수 있는 그러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 밀도 좀 더 높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쪽이 일단은 시장이 중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형태를 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형태냐 하면 실리콘 음극재를 써서 뭔가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더 길게 만든다든지 2차 이제 고급화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차값을 깎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우리 소위 이제 리튬 인산철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고성능 리튬 인산철 전지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뜨면서 오늘 그러면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시장의 관심 자체도 기존의 리튬 3원계 전지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대중화를 시켜주고 있는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시장에서의 관심 자체가 조금 멀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매도 사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께서는 여기서도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역시나 뭐 하방 그런 경직을 좀 다질 것이다라는 같은 뭐 말씀이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신용으로 산 물량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증권사에서 이제 결국에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대주전자 재료 특정 종목만 어떻게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올라가긴 사실 미연합니다. 그걸 기대하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한 수급 공백이 뭐 시가총액 1, 2 기업에 묻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이 이제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억지로 강제 매도가 당했을 경우에는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다. 큰 반등이나 추세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도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하나의 이슈 때문에 매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대주전자 재료 기술력이 없다, 포스코 퓨처엠이 기술력이 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주식 기술적인 문제에서 나온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받아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구간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적으로는 좀 암울한 뉴스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시세에 이미 다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다 그렇습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뭐 전에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 뭐 확대, 뭐 흑연의 국산화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혹시 이제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가 있으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의 기회는 좀 많이 누리지 못할까요? 일단 오늘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0.94% 오른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네. 아까 포스코 퓨처엠은 0.1 몇 프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1% 가까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그 종목의 매기 자체가 리튬 인산철 고성능 리튬 인산철 쪽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기태 기사께서 지금 뭐 굿사인 주셨으니까 만약에 뭐 신규 진입을 해본다라거나 뭐 매도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전략을 어떻게 좀 짜볼까요, 이사님? 예, 뭐 여기서 뭐 이제 시장의 반등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느 정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누릴 만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기회는 주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2의 중동붐 기대 관련주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21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과 또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양국이 맺은 투자 협력을 더하게 되면 지금 총 60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수주 계약이나 양해각서 그런 체결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어떤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실까요, 이사님? 예, 뭐 이 내용이 당장 지금 막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내용이 아니라 네. 작년, 재작년서부터 네옴시트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던 거고 그때 뭐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혜주 내용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들썩이는데 예전만큼 퍼포먼스가 크지 않다. 그만큼 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추세적으로 먹겠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슈는 이슈로 대응해서 일정 매매를 하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에 편승해서 올라타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투자 습관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이슈로 또 그 테마들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YTN 매각 이슈로 인해서 YTN과 유진기업 모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대기 잔량에 지금 100만 주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YTN도 한 50만 주 정도 지금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에 이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코오롱 글로벌과 현대차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여기서도 지금 스탑고가 완벽하게 또 엇갈려서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반대로 다 엇갈리고 있는데 현대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님께서는 현대차 지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은 완성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기회를 잡은 게 미국 본토에서 노조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생산, 완성차 업체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올해까지는 호실적을 보여주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실은 뭐 경기도 안 좋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던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임금 상승률과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몇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노조들의 반발에 의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들여놓고 뭐 한다라고 하면 잃어버리는 5년이 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현기차한테 왔다.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앞으로 투자할 일이 더 많다라는 것보다 결국에는 자동화를 거쳐서 현대차, 기아차는 선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여타 업체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현기차가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현대차 지금 경계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좀 경계 사인 주셨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일본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쪽에서는 지금 전기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좀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중동에서 또 이슈가 하나가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해서 오늘 이슈로 또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가 뭐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시장에서 몇 개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 가는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우디에서 뭔가 하나의 모멘텀이 붙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하나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그러면 갑자기 실적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세모가 쳐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대차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지금 자동차협회에 지금 파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는 포드하고 GM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슈 자체, 장기적인 어떤 이슈 부분도 조금 소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포드나 아니면 GM 그리고 현대차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전기차에서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을 못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의 어떤 로드맵 자체라든지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보시든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투심이 돌아서야지 이것도 오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실적으로 안 올랐는데 지금 실적이 늘어난다고 이게 주가가 움직이겠느냐라는 좀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의 주제를 오늘 좀 보자고 하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그 이슈가 2026년에 연 5만 대 양산을 목표로 사우디에 이제 첫 중동 생산 거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동 시장 내에서 어떤 좀 전기차 시장을 선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예, 뭐 그런데 미비하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 국가는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힘든데 이제 사우디는 여성분들도 면허증을 따서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시장 속에서 이제 현기차의 역할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중동 오일머니를 통해서 결국에는 친환경차 생산을 통해서 현기차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현기차가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뭐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먼 미래에 대해서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기차에 고사인을 드린 것은 8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주변 환경 요인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런 환경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러니까 뭐 사실 환율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차 테슬라 그 다음 부분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데, 사실 프렌드 쉐어링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IRA 법안에서 소외를 당한 부분이 주가에는 이미 반영됐고, 앞으로 생산되어질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주가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되어질 친환경차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줘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현기차에 대해서 고사인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그 고환율 수혜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주가는 좀 늘 아쉬웠습니다. 또다시 실적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3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지금 전망입니다. 뭐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곤 있는데, 여기에서 증권사의 목표가는 지금 하향 조정되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실적보다는 지금 성장성 둔화를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파트너님? 성장성은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제품 믹스가 굉장히 좋아요.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GV80, 7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으로는 투싼 뭐 이러면서 SUV 부분의 제품 믹스가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부분의 실적이 안 찍히는 한은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비슷한 대우를 저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 자동차 안에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좀 실적이 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기태 기사님께 그럼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결국에는 EGMP, 그러니까 생산 시설의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해서 경쟁력을 갖고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그 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 완성차가 몇 개가 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희소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유럽 업체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업체들은 EGMP 시설 아직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쟁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기차의 EGMP에 대한 자동화 시설에 대한 가치는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오롱 글로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기업 두 곳과 업무 협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두 분 사인 엇갈렸는데 강준혁 파트너께 들어볼게요. 지금 곧 사인 주셨잖아요. 네. 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전체적인 뷰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좀 다중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현대차의 경우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코오롱 글로벌도 사실은 조금 비슷한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그냥 한 방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도 실적이 좀 나올 가능성. 원래 일단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수처리라든지 하는 부분들 아니면 수소 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물 처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질 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4기년도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회사의 주가 자체가 현대차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주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저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기태 기사님은 이제 스탑 사인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또 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SOC 사업도 있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주택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스탑을 드린 거고요. 사우디와 관련돼서 이번 한 번만 나온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MOU 체결한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마진으로 이 사업이 계획될지는 아직 불확실성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본 계약까지는 먼 시일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약간 이벤트는 이벤트로 대응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현대차 또 코오롱 글로벌까지 살펴드렸는데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시장이 좀 달라지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을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진그룹이 3,200억 원의 YTN을 최종 낙찰받았다는 속보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진투자증권이 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의 계열사죠. 유진투자증권이 7% 강세 보이면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계열사인 동양,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동양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도 유진기업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 입찰을 앞두고 13% 급락한 YTN, 새 주인이 정해지자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매수 잔량이 현재 5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10% 상승한 6,60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유진기업의 반응이 가장 핫합니다. 9% 강세 보이면서 3,87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35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고 있고 또 매수 잔량도 100만 주 이상 대기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률 상위에서는 YTN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한세실업 계열사들의 약세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5% 약세 보이면서 19,6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한세MK도 2%대 약세 보이고 있고 한세예스24홀딩스 역시 3% 가깝게 약세를 보이면서 4,5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12% 급등한 위지트, 그리고 24% 급상승한 우리기술투자, 각각 5% 그리고 4%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KBG, 오늘 27%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4% 넘게 빠지고 있네요. 9,2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위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 코스맥스, 강준혁 파트너 영원무역, 이기택 이사 노바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성준 부장의 종목 코스맥스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추세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 하나가 화장품 업체인데요.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업체로 성장한 코스맥스는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ODM 4개 회사 가운데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실적도 그렇고 사실 글로벌 1위라는 점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코스맥스는 최근 신규 고객사 증가 그리고 내수 점유율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ODM 업체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명품 소비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보다 좀 합리적인 소비 쪽에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경향성이 바로 화장품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국내 매출은 대략 한 20% 중반 이상의 매출 성장, 그리고 동남아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25%가량의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미국, 그래도 물론 실적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중국이 좀 최근 경기 부진으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0월 관군제를 앞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회복을 기대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올리브영 같은 H&B 관련된 이 매출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고 확보에 상당히 좀 혈안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ODM 업체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단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보다 좀 구조적인 그런 성장의 그런 초입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 실적 전망치도 좀 발기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인데요. 내년 한 영업이익 2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보다 아직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일종의 버금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출 성장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화장품 전체 PER이 한 16배에 비해서 현재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맥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짜볼까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는 좀 살아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그래도 이 21선, 5일선 위에 있는 몇 안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일단 목표가는 좀 짧게 이전의 고점 정도 수준 15만 5천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 정도 수준이었던 11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종목 볼 텐데요. 영원무역이네요. 화장품에 코스맥스가 있다면 또 의류 쪽에는 영원무역이 있는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여러 시장에서의 어떤 중산층의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일단 착안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겨울이 되면은 또 패딩으로 인해서 또 네. 그런 순이익 확대 같은 것도 좀 예고가 되는데 어떤 성장 스토리가 더 있을까요? 예, 일단 아까 이제 화장품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많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최근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개인 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의 지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은 향후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으로는 인도의 중산층 시장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돼서 향후에 한 2, 3년 정도 꾸준한 성장이 일단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업무역 가격 전략 짜주시죠. 예, 일단 차트 보시면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일단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오늘의 경우에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이번 부분에서 상승을 하면 뭐 이전 고점 언저리가 65,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은 65,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번에 저점 부분이 47,8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손절은 47,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노바렉스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탈바꿈하면서 2024년도 지속 성장 가능하다라는 게 라이징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해외 시장에서 노바렉스의 어떤 제품들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나요? 예, 뭐 중국에서는 오메가라든가 관절, 콜라겐,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이 인기를 좀 얻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제 노바렉스는 뭐 OEM이라든가 ODM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수출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탈바꿈하면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 때 26,000원까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의 면역력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올랐던 주가가 4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조정 나오는 사이에 실적은 거의 유사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선제적으로 오송 공장에 투자를 21년, 22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금리 시기에 경쟁자는 이제 막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공장 증설의 어려움이 있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기투자해서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호주와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현지 업체들에서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관련돼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9년도 36억에 불과했던 수출 금액이 올해 1분기만 해도 121억으로 한 4배 정도 늘었고요. 2분기 때는 212억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333억의 수출 비중이 늘었고요. 올해는 600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의 원래 목표치가 450억이었기 때문에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수출 증가세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후실적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기저 효과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예, 예전에 26,000원대에서 주가가 횡보했는데 이제 수출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네. 손절가는 9,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뭐 한 80% 정도까지 지금 올라볼 수 있네요. 네, 18,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김성준 부장의 코스맥스, 강준혁 파트너 영원무역, 그리고 이기태 기사의 노바렉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에스코넥입니다. 15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하며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위는 S&T 에너지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장중 14%까지 오르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변동성 키우며 5%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3위는 동양입니다. 앞서 유진그룹이 3,200억 원의 YTN을 최종 낙찰받았다는 속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진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이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상승폭은 다소 축소를 했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진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오늘 약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YTN 인수 속보가 전해지자 탄력적으로 반응 오고 있습니다. 9%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는 유진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국내 레미콘과 기초건자재 유통사업을 하는 건축자재 전문 업체로 유진그룹의 지주회사이기도 합니다.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는데요.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매수 대기 잔량도 100만 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이 소식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또 향후 기대 효과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시간 외 동향을 보게 되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일부 소백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오늘 뉴스가 있었던 이 YTN 매각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 외에는 그다지 움직임이 크게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몰린 쪽에서 시간 내에서도 수급은 많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YTN은 매각 절차가 이미 진행이 돼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요. 3,200억 비교적 그렇게 비싼 가격이죠.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YTN이 대표 언론사로서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2천억대인 회사의 지분 3분의 1 가량을 이제 3,200억에 인수한 거기 때문에 물론 부담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 동양까지도 같이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일단 트레이딩성으로서의 강세는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긴 강세를 기대하기보다도 일단은 저는 트레이딩 정도로서만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적인 강세보다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그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롯데 하이마트도 보겠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으로 약세장 속에서 탄력 있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호조 배경 그리고 실적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제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품들 그리고 재고도 일정 부분 조절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 효율화를 어느 정도 좀 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더 확인은 분명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의 부진을 많이 좀 탈피를 한 만큼 어느 정도의 안정감 있는 그런 회복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임시 주총에서 양사의 합병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동반 하락을 하고 제약만 3%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향후 주목할 행보 그리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셀트리온 합병과 관련해서도 많이 좀 기대를 해왔었던 이벤트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셀트리온 기준으로 본다면은 매수 청구가가 15만 8,100원대입니다. 15만 800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14만 600원이 오늘 종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설정준 회장뿐만 아니라 일단 셀트리온 그 그룹의 합병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고 회사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가보다 최소한 주가는 위에 있어야 이런 반대 매매 청구도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노력, 최근에도 오늘도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노력들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전제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가격권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음
다음 달 13일까지 최종 결정 여부가 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의 이런 그런 의사, 어떻게 반대를 할 것인지 찬성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들 확인을 해가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주주 환원 노력도 하고 있고 1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에도 위험 회피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지수 심리적 지지선이죠. 3,000선을 하회하면서 투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4% 하락이고요. 선전도 7거래일 연속 마감하면서 오늘은 1.5%가량 밀렸습니다. 한편 홍콩 증시는 중앙절로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에서도 다뤘던 이슈죠.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에 이어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도 수출 통제에 나섭니다. 아예 수출을 막는 건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주로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오는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 0.2% 소폭 밀리면서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크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깍크 지수 0.1% 강보합권에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